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깜짝 놀랐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영어 강의를 25년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주식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사람 참 모르는 일이죠? 네, 제가 그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영어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 뒤에 한두 녀석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경제 얘기를 해주고 주식 얘기를 해주고 돈 버는 얘기를 해주면 눈이 번쩍 뜨인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 한번 애들한테 좀 뭔가를 해줘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들들도. 그래서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한 25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나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주린이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라고 제가 하루하루 조금씩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군대 가 있는 저희 작은 아들이 엄청난 수익을 봤어요. 종목은 말해도 되겠죠? 효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저희 아들들에게 올해 초 정도에 소개를 해줬을 거예요. 미래가 굉장히 보이는 회사다. 그래서 15만 원 밑에면은 사봐라.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더 크니 14만 4천 원인가? 한 주를 샀더라고요. 뭐 군인 월급 뻔하지 않겠습니까? 군인 월급 뭐 40만 원, 50만 원 받고 거기에서 3분의 1이라는 가격을 투자를 한 거죠. 저는 잘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녀석이 그 효성첨단, 효첨이라고 할게요. 효첨이 88만 원 정도까지 뛰었죠. 거의 계산을 해봐도 뭐 한 505배 정도는 번 거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욕심 너무 부리지 말자. 매도하자. 저 역시도 제가 갖고 있는 거 일부분 그 매도를 했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아들같이 6, 7개월 만에 5배를 버는 그런 정도의 그 기회는요. 평생 한 번, 두 번밖에 안 옵니다.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6개월, 7개월 만에 작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좀 됐어요. 6, 7개월 만에 5배가 오른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조상님이 보호하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효성첨단 소재를 제가 소개를 했고 그리고 왜 팔라?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주식의 목표는 딱 그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단 좋은 회사를, 안전한 회사를. 자, 그러려면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제,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는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즉 회사의 가치를 주식으로 쪼갠 거거든요. 결국은 언제나 살아 숨쉬는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똑같아요. 자, 제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마을에 금수저라는 애와 흑수저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금수저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그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명품에
돈도 펑펑 쓰고 집안도 항상 그래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 뭐 원하는 데마다 돈을 다 주니까 과외시켜주지 모든 걸. 근데 그 금수저는 당연히 부모님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뭐 내 미래는 항상 똑같겠지, 이렇게 평온하겠지 라는 그 안이한 마음으로 공부는 조금 덜 하고 뭐 하여튼 노는 데만 조금 집중을 했겠죠. 자, 반면 흑수저는요, 부모님이 넉넉지를 못해요. 근데 자식들도 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매일 뭐 사실 점심도 잘 굶고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얘는 꿈이 있었어요. 흑수저는 나 언젠가 성공할 거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요. 다음에 뭐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자, 그런데 그 동네에 그 아름다운 그 여학생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중국집, 아빠가 중국집을 하는 왕조연이라는 애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평범한 전지현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자, 둘 다 너무 이쁘니까 모든 남학생들의 그 우상이었죠. 자, 그런데 이 왕조연이는요, 항상 그 금수저를 좋아해요. 만날 때마다 선물도 해주고 피자도 사주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거든요. 얼마나 피부 마사지 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금수저를 옆에 있다가 결국엔 결혼을 했죠. 다음 전지현은요, 반면에 금수저에게는 눈 한 번 안 주면서 흑수저만 계속 일편단심으로 사귄 거야. 자, 두고 봐. 쟤는 지금은 저렇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정말 달라질 애야. 그런 믿음 하나로 도와준 거죠. 뭐 도시락도 싸다 주고, 공부하다가 졸리면 커피도 뽑아다 주고, 하여튼 정말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자, 뭐 스토리 뻔하죠? 20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금수저는 아빠가 워낙 많은 돈을 술 먹고 도박하고, 그리고 친구들 게임에 넘어가서 주식 투자 잘못해서 땡전 한 푼 안 남고 파산을 했죠. 당연히 아들은 뭘 하겠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장인어른이 하는 중국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죠. 반면 금수저는요, 서울대 컴퓨터 학과에 들어가서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삼성전자를 들어갔고, 그곳에서 연봉 10억이 넘는 수석 연구원이 됐죠. 그리고 옆에 나라 중국에서 야, 5배 줄게, 오라이 라고, 즉 50억을 줄 테니까 와다오라고, 그 뭡니까? 인재 유출, 브레인 드레이니지라고 하죠. 브레인 드레이니지. 그거를 당할 지경이 돼 있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졌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주식 투자와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의 관점을 금수저와 흑수저를 보는 게 아니라 왕조연과 전지현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왕조연과 전지현은요, 남편을 투자를 한 거예요. 왕조연은 뭘 투자를 했습니까? 현실의 안정감, 현실에 안주한 거죠. 반면 전지현은 뭘 했어요? 지금은 그럴듯하지 못해. 근데 그 흑수저의 미래를 본 거예요. 자, 주식도 똑같습니다. 이 회사는요, 금수저인 회사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엄청난 땅과 자산이죠. 그리고 엄청난 고객들과 정말 돈도 펑펑펑펑 지금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오너의 마인드가 현재에 만족을 해버리고
발전 안 하는 거죠. Research and Development, 즉 R&D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좋은 직원들을 데리고 오고 뽑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우리 회사는 항상 잘 되니까 연구 개발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물려줄 아들에게 경영 수업을 계속해야 되고 정말 힘든 것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들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음주운전하고 폭행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가서 비서시켜서 데려가 나오고 이런 회사들이 부지기수 많다는 거죠. 자, 반면 흑수저까지는 아니에요. 흑수저 회사는 사실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투자를 하면 좀 위험하죠. 자, 그런데 흑수저 말고 동수저, 은수저 이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즉 아직까지 금수저는 안 됐지만 동수저가 은수저가 되고 은수저가 금수저 혹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회사의 현재를 집중할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오너가 어떤 사람인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됨됨이는 어떤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회사를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요, 유튜브, 물론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어느 방송이나 어떤 그룹에서 나오는 그 전문가, 속칭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A라는 그룹 이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자, 손절이 뭐냐 하면 손해를 보고 팔라 이거예요. 그 이하가 들어오면 아니 손해 보면서 팔 회사를 왜 삽니까? 처음부터 사실 말아야죠. 전 저희들 아들애들에게 계속 이렇게 합니다. 자, 떨어졌어? 땡큐. 더 사. 대신 조금씩 사라는 거예요. 한 방에 몰빵하지 말고 조금씩 적립식으로 사나가라는 거죠. 주식은요, 신도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0만 원에 한 방에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럼 내일 만약에 5%가 빠지고 10%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 빚내서 주식 투자할 거예요? 절대 빚을 내서 주식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돈으로.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자, 결론은 주식 투자는요, 아까 제가 효성 첨단 소재를 살짝 빗대긴 했지만 제가 아들들에게 소개시켜준 이유는요, 그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확실한 아이템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뭡니까? 탄소섬유라는 것을 개발을 해낸 회사예요. 제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한 5년 전부터 효성에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그게 결실을 맺기 시작을 할 때가 작년 말 정도부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들에게 살짝 귀뜸을 해줬던 거죠. 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회사가 좋고 나쁘고 그리고 얘가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잘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 경제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연구를 해나가는 거죠. 물론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 하나를 보고 이 종목이 왜 좋은지, 그리고 좋다면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매도는 언제 해야 될지. 즉,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언제가 싼 건지, 언제가 비싼 건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앞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첫 강의, 주식을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